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더라고. 그 집에 계약한 사람은 2사람 정도 됩니다. 계약자가 4명이 더 있다는 말 없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려 했더니 계약자가 4명인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여기 대여금이란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120억이라고 되거든요. 전부 다 너무너무 진짜 반대 사기꾼, 완전한 사기꾼들이라. 그 나중에 돈이 없어갖고 모텔 자다가 내가 했다가 연수지 있다가 평생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진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난해 2월 준공된 총 30세대 한 동짜리 아파트. 하지만 계약자는 90명입니다. 예?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정민기 변호사입니다.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같은 집을 여러 명이 분양받았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사실은 제가 이 앞집에 계약자거든요. 근데 계약자인데 제가 매일 여기 왔었어요. 언제 들어가면 되나 언제 들어. 하늘 오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더라고. 3중 계약이더라고요. 3중 계약이요? 예, 아파트 한 채를 3명에게 분양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언니 집 며칠, 조카 집에 며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몇 개월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밤에라도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밤에 몰래 들어왔어요. 뭐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저 혼자만 이랬는 줄 알았지 와서 보니까 이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았고 눈덩이처럼 많았고. 대략 피해는 얼마나 돼요? 피해 금액이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20억이라고 들었거든요. 어휴. 아파트 한 채에 적게는 2중, 많게는 4중까지 중복 계약이 된 기막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죠? 피해자들은 자체적으로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30세대의 분양권자만 90명,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액이 1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왜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까요? 궁금했습니다. 회장님 하고 직접 통화를 할 때 원래 그 분양가보다는 조금 싸게 해갖고 낮은 가격으로 해준다 이러니까 우리는 평생 살면서 집한채 없이 이렇게 이제 살던 진짜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싸게 해준다 하니까 내 집 하나 장만해보겠다고 그래서 돈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한 푼이라도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또 건설사 대표가 직접 계약을 진행해서 더 믿음이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빚이 지금 120억 개 나는데 애초에 이건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럼 이걸 누가 딴 데 있는 빚을 내가 갖고 왔겠지.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서 사기 치다가 전부 다 돈 들여갖고 그 사기에 처음부터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다. 전부 다 너무너무 진짜 완전 사기꾼, 완전한 사기꾼들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팔아먹고 그런 거야. 건설사 대표는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해주겠다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뤘습니다.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1년이 넘게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피해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 분노합니다. 내 집 계약해놓고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되겠네, 그럼 사장님 때문에. 조금만 더 아니, 조금만 기다려서 집 하는 사람이 밀어주지가 않고 사람이 그래서 내가 혹시나 많이 하나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요. 아이고, 내가 미치고 살짝 되겠네요. 제가 일이 많이 꼬여서 그랬습니다. 일이 지금 많이 꼬여서 저는 투자를 받기로 하는 게 100% 된다 해서 우리가 지금 기다렸던 거거든요. 입주를 하지 못해 14개월 동안 딸들과 숙박업소를 전전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으로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의 꿈도 잠시, 현재는 딸들과의 연락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신장이 뭐 약을 먹고 안정기를 먹고 자네 저는 서로에 거짓말에 술 2병 3번 안 먹으면 잠을 못 이루거든. 못 이루고 하나 그 전에 집에도 못 들어가게 아들이 막 벌벌이 다 그되고 나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고 지금도 들어가 있어도 저는 이제 사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 대표를 믿었기에 이런 상황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라고 주장하는데요. 보면은 계약금도 뭐 1억, 2억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조회보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안 크니까 이 제가 볼 때는 상습적이고 빠져나가는 구멍 다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잠적을 해요, 누군가가. 그럼 잠적했다가 잡히면 그 사람은 도망칠 구멍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사기로 그냥 바로 뭐 구속되거나 이제 실형을 사게 될 텐데 이분은 내가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구조 자체가 본인이 빠져나가는 큰 그림이에요. 통일된 뭔가 지금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아닐 거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자료를 많이 모으셔야 돼요. 예. 일부 분양계약서에서 표준계약서와는 다른 의문의 조항이 발견되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 여기 보시면 예. 기타 사항 뭐 이게 특약이거든요. 예예. 특약을 보시면 예. 대여금 변제 시 계약서를 방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예. 혹시 이거에 대해서 그때 설명 들으신 거 있어요? 나는 그런 들은 없습니다. 도장을 쓰셨어요? 예. 이것만 보고 뭐 찍고 도장 찍고 다 한 거지. 일반적이지 않은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지만 건설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에 뭐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라던가 또한 그에 대한 담보로서 어떤 분양권을 지급해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아마도 건설사에서는 자신들이 하나의 호수의 다중계약 한 곳에 대한 면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한 주민분들 말에 따르면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후 건설사 측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을 통해 6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피해 아파트 상가에 입주해 있는 건설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계실까요? 지금 없는데 왜? 입장 좀 듣고 싶어서. 건설사 측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가 다중 계약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집에 그래,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을 분양을 해가지고 그 돈은 당신 드리겠어. 그래가지고 한 건인가 두 건인가 대가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은 불이잖아요. 보니까 네 분이 막 이 한 집에 거기 900이요. 한 건인가 들이 대가 있을 거요. 피해를 보고 계신 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겁니까? 입주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일이 내가 그렇게 해결만 되면은 들어오기는 약속이 다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준공 허가를 내준 관할 지자체는 어떤 입장일까 궁금했습니다. 중국도 되게 힘들게 받았던 그런 걸로 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왜냐면 저게 건물이 허가 받고 한참 있다가 준공이라고 막 이런 건물이에요. 건물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짓게 되면 한 2, 3년이면 져요. 아무리 마무리해도. 그럼 그 사이에 지금 뭐 포도가 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개정이 계속되고 저 아파트에 대한 걸 갖다가 적용하는 법률이 언제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금 파악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해당 아파트는 이중 계약으로 모자라 부실 공사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욕실, 수도시설이 고정되지 않아 사방으로 물이 튀고 있습니다. 명의 이전이 안 되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수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잔물이 떨어져갖고 아직 뭐 해살결이에요. 이랬습니다. 이게 어제 사람들이 이게 막아서 이런 게 들어가 이 하다 보면 여기 있어 이거 아무 내용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기만 폼을 따라 아무것도 없고 안에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 그러니까 폼만 이래 놔 이거. 내부 시설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심지어 붕괴되는 세대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요? 어떻게 손을 대가 이걸 고쳐야 될지 다 뜯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거 고치려고 이거 어떻게 다 떴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아주 지금 마음대로 해놔라고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살고는 있어요. 건설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한 지 1년. 아직도 수사 중인 상황이 답답하기만 한데요. 상식적으로 이게 내가 다 뒤집었거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질로 고소가 안 되면 제가 차이는 안 돼. 뭐 5천만 원만 그래도 5천만 원, 100만 원이라도 구속이 되는데 대금을 이렇게 사고를 치러놓고 피해자가 6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구속이 안 되는지. 현재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요? 이 사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보통은 진행 중이고 아마 그 건은 검찰에 또 넘어갔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또 비사실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 일단은 사건 담당자는 통화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피해자들은 진전 없는 수사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이미 안 설명이라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1년이에요, 1년. 자기 집이라고 그래도 전 재산을 다 털어갖고 이걸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집에 와가지고 마음 편하게 좀 살 수 있어야지. 그런 사기를 매듭을 지나라 보기는 아니고 아직까지 수사 중이다 이런 소리 나오고 이러니 나는 참 진짜 대한민국 여전히 법이 참 안타까운 것도 생각합니다. 나는.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